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오히려 더 깊어지는 푸른 빛. 쪽빛은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멋을 지녔습니다. 자연의 멋을 인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천연 염색의 묘미죠.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천연 염색을 하는 유상열입니다. 천연 염색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색, 물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전통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은 다양한 색을 내고 있긴 하지만은 쪽을 위주로 해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루뚜 떠나볼래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답고 더 깊어지는 자연의 빛깔. 30년 가까이 자연의 생명을 물들이는 천연 염색가 유상열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부급. 온통 초록의 세상으로 물들여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 한켠에 오늘의 주인공 유상열 씨의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작업실 앞마당을 곱게 물든 천들이 펄럭이며 시선을 머물게 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 작업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랐던 집이에요. 제가 이제 1살 때 이 집에 왔다니까 여기서 거의 낳고 자라고 그래서 그 작업실로 쓰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 공간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여기 있으면은 너무 익숙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 작업하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주 편안한 공간이라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교차에 민감한 쪽 염료의 발효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상열 씨가 생각하는 천연 염색의 매력은 뭔가요?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염색을 하게 된 계기도 쪽빛 하늘, 꼭두선이 핀 노을, 이런 거 어떤 그 자연에서 보여지는 그 색들을 우리 그 옛날부터 선조들이 천연 염색을 통해서 그걸 구현해내고 그걸 생활해서 생활화하고 자연에서 얻는 그런 색감을 갖고 염색을 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함 같은 것들이 천연 염색이 주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그의 손에 거쳐 화려하되 들뜨지 않고 은은한 빛깔로 물드는 천연 염색. 이런 색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아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를 하면은 이게 홍화색이야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런 기준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색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자꾸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인터넷도 발달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색도 알아가고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단편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사슬이 돼서 그게 이제 엮이니까 이게 이래서 그때 그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이 색감이 나오고 이 색이 맞는 거다 이제 그게 되는 거지. 암담하고 해도 모르겠고 안 해도 답답하고 그런 상태였죠. 40여 분 동안 꼬이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게 전체적으로 만져주면 골고루 염색이 되어 예쁜 홍화색으로 물듭니다. 원하는 3개 정도에 따라 이 작업의 반복 횟수도 달라지는 천연 염색. 손이 많이 가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성격이 원칙주의자에 가까워요. 돌아가지 않고 곧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그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때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좀 이거 좀 어떤 변칙을 좀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해요. 힘이 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요. 이렇게 곧게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쪽 염료 만드는 데 필요한 잿물. 평소 마당에 받아뒀던 빗물을 끓여서 콩대에 부어 만들게 되는데요. 이는 소독약 성분이 없는 빗물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염색한 게 어떤 뭐 제연품에서 어떤 유물에서 출토 유물이나 전세 유물에서 어디에 뭐 이렇게 전시가 되면은 거기에 있는 거는 뭐 염색은 내가 했어, 바느질은 누가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남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나보다 아주 뛰어나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오래 했다는 오랫동안 염색을 해왔다는 그리고 이제 골고루 무슨 염색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긴 하죠. 우리 조상의 자연 친화적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쪽 염색. 오랜 시간 염색 외길을 걸을 수 있는 건 상렬 씨의 마음을 이해해 준 아내와 두 아들의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살면서 이제는 40쯤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있던 차에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사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 그래서 내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핑계를 댔더니 또 마침 동의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럼 춘천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려왔고 한 1년 먼저 애들 둘을 데리고 내려왔고 와이프는 직장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었고. 근데 이 염색을 하면서 내가 가장 노릇을 못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와이프한테는 정말 미안하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숨고 싶어.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오히려 내가 와이프한테 용돈 다 쓰고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미안해요. 천년을 견디는 색으로 천연 염료 중 유일하게 푸른 빛을 내는 쪽 염색. 굴껍데기를 이틀 동안 구워낸 석회가루를 쪽이 담긴 항아리에 섞어 30분가량 저어주고 다음 날 침전된 석회가루로 만든 니람, 즉 쪽 염료의 원료가 완성됩니다. 원료에다가 콩대잿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홍화대, 명아주대, 뭐 철벽집재라든가 이런 잿물을 넣어서 그거를 일정 비율을 얼마 정도 넣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대6, 1대7 뭐 이렇게 넣고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쓰는 거예요. 쪽 염색 원료인 니람에 잿물을 넣어 발효시키면 쪽물 들일 염료 준비는 끝이 납니다. 대략 예상하기는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발효될 것 같아요. 쪽 염색하는 날, 이른 아침부터 염색청과 씨름 중인 유상열 씨. 공기와 닿지 않게 쪽물 속에서 조물조물 꼼꼼하게 물을 들입니다. 지금 감각으로 하는 거거든. 어디서 엉켜 있고 어디서 덜 풀리고 이 골고루 풀려갖고 골고루 이제 염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맨손으로 하는 게 맞죠. 10여 분 동안 착염 과정 후 맑은 물에서 헹궈주면 한 번의 염색 과정 끝. 이때 물속의 공기를 통해 발색을 해주면 얼룩이 덜 생깁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염색천을 재빨리 볕 좋고 바람 좋은 곳에 펼쳐 말려야 고르되는데요. 염색도 우리 인생처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젖었을 땐 잘 몰라. 이거 말라봐야 알아. 혹시 얼룩이 졌는지 지금 내가 자꾸 관심 있게 보는데 얼룩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게 눈에 띄는 얼룩인지 그냥 뭐 이게 넘어가도 되는 얼룩인지 모르겠어. 그거를 지금 심한 얼룩은 없어요. 시간과 정성이 녹아들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쪽 염색천은 파란 하늘 아래 햇빛과 바람에 맡겨두고
오늘의 주인공 상렬 씨도 잠시 숨고르기를 합니다. 푸른 빛으로 물든 그의 손엔 천연 염색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염색일이 힘들지는 않나요? 이 염색할 때 몸은 힘든데 늘 좋아요. 재밌어. 즐거워. 작업실 근처 정성 들여 키우고 있는 상렬 씨의 쪽밭을 찾았습니다. 쪽밭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주인공. 쪽대에 벌레가 파먹은 흔적이 역력한데요. 그래서 상렬 씨는 쪽대를 속가배기 하는 중입니다. 이게 나중에 커져요. 오래 너무 많아갖고 이게 다 말라 죽잖아. 이렇게 대를 파먹으니까. 쪽을 직접 재배하는 이유가 있나요? 쪽이 대표적으로 그 파란색이 나오는 염료식물이에요. 근데 이건 자생하는 게 없고 재배를 해야 돼서 조금씩 키우고 있어요. 쪽을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뭐 벌레 먹은 거나 잡초나 뭐 이런 것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할수록 늘어나는 즐거움 때문에 매달릴 뿐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사명감 따위의 거창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상렬 씨. 오늘도 쪽밭을 가꾸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꼭두선이 노을이 상렬 씨의 작업실에 드리워지자 가수 봉은영 씨가 노래 선물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 그대 내게 줬던 꽃병 흐드러지게 핀 검붉은 장미를 가득 꽂은 꽃병 우리 맘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너겠구나. 온종일 덕을 꿰고 바라보게 한 그대 닮은 꽃병 시절은 흘러가고 꽃은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하려오네요 그대가 준 꽃병.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들었어요. 너무 잘하시네. 노래 너무 잘하시네. 아이, 나를 감사합니다. 나를 가수가 한다해서. 노래 자체가 선생님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 그래요? 특히 이 장소, 천연 염색 이런 이런 것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일 있으실까요? 글쎄요, 가장 기억나는 거는 뭐 처음에 이제 쪽을 발효시킬 때 발효시킬 때 그 발효가 13일 만인가 발효가 됐어요. 근데 13일을 그걸 지키고 앉아 있었어, 하루 종일. 근데 이제 발효라는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잖아, 어떤 게 발효가 되는지. 근데 어떤 물색의 변화라든가 거기 또 쪽이 발효가 되면은 그 실타래 같이 어떤 그 물 속에 그 타래처럼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뭐가 생겨요.
그 물색도 좀 달라지고 근데 그런 게 생기면서 그거를 흔들어 봤더니 저어 봤더니 그 파란 그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가 이제 난 가장 인상이 깊었고 지금도 쪽을 발효시키면은 벌써 꽤 오랫동안 했는데 발효가 되는 그 독을 보면은 지금도 설레고 좋아요. 아, 정말요? 네, 네. 아, 그때 예전에 딱 처음 발효를 성공했던 그때가 딱 떠오르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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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네, 그러시는구나. 네. 그때 아, 너무 예, 감동적이고 감사했고 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착했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께로 도착한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편지가 왔어? 네, 그럼 한번 바로 읽어드릴게요. 하늘빛과 아침못의 깊고 넓은 마음을 쪽빛으로 발현하시는 유상열 선생님께 천연염색 쪽빛에 매료되어 후배와 천연염색 연구소에 문을 두드린 지 벌써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소년 시절 쪽빛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어 한동안 흥분되고 가슴이 뛰었다는 선생님 말씀에 저희도 흥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 선생님 연구소에 달려가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평생을 풀빛 쪽 염색에 혼을 바치고 올곧게 한국 전통 쪽 염색을 지켜내고 계시는 선생님,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원하시는 침염을 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과 토질에 맞춰 정성 들여 쪽 농사를 짓고 7월 중순부터 8월 초 깊고 고요한 이른 새벽에 쪽을 수확해서 쪽을 우리고 천에 스며들게 하는 무수한 과정을 거쳐 하늘빛을 내는 선생님, 평생을 쪽빛에 빠져 올곧게 한국 전통을 지켜 나가시는 선생님, 쪽을 베고 물들이고 헹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변화 과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활동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선생님 말씀은 감동이었습니다. 쪽빛은 깊고 고요하고 믿음직한 색이며 하늘의 색이라고 쪽빛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학자이시며 철학자이십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고유의 쪽이 대지에 가득 차고 하늘빛의 건강함이 사람마다 가득 차기를 기대해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제자 이동희 올림. 그분한테 제가 도움을 요즘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끔 만나서 뭐 점심도 같이 그때 이제 수업했던 분들이랑 같이이긴 하지만은 점심도 많이 대부분 그분이 많이 사셨도 밥도 그래서 오늘도 같이 점심을 했는데 참 저한테는 참 고마운 귀인이야 그분이. 예. 그래서 편지 내용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동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깰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은 나를 버리며 모두 깰 거라고
단색이라고 해서 초록을 한번 내고 싶은데 여태까지 제가 초록색을 내면서 제 마음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 마음에 드는 초록색, 그러니까 맑고 깊은 초록이 나오는 그런 색을 내고 싶은데 여태까지 그런 색을 내가 내 마음에 들게 못 내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초록을 못 내봐서 그래서 이제 초록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단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천연 염색을 향해 묵묵히 한 방향의 길로만 걷고 있는 유상열 염색가의 쪽빛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 도시에 난 어디쯤 멈춰서 있는 건지 라라라 이 도시에 난 앞으로 가고는 있는 건지.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